어쨌든 이젠 코엑스 크로마를 보내달라고 메일을 한번 보내봐야 될 것 같네요. 올라 러비다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간 영상 업로딩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쉬고 또 몸도 많이 추스렸으니까 열심히 파이팅하면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영상 열심히 작업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 얼마 전 처음으로 이 GPU를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낯선 개념의 이 GPU를 저 역시 그 영상을 통해서 처음을 접했고, 이 댓글을 보면서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 GPU를 처음 접한 분들이 꽤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공개하고 난 후 제가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당시 보여드렸던 모델이 이 레이저의 코엑스라는 모델로 출시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공개 이후 해당 모델의 후속 모델인 코엑스 크로마 제품을 꼭 리뷰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그 약속 오늘 지키겠습니다. 바로 코엑스 크로마입니다. 이번 영상까지 포함하면 제 채널에서 이 GPU 관련 영상만 3번째지만 아직까지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를 마치 외장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듯이 외장 그래픽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입니다. 이 그래픽 성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랩탑에서 그래픽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을 주는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코엑스 리뷰 이후에 레이저 본사에 코엑스 크로마 리뷰를 하고 싶다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노트북도 하나 보내줬는데요. 이 레이저 블레이드 베이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레이저 블레이드 베이스는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온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좀 차이가 나요. 내장 그래픽 칩이 GTX 1660 Ti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CPU는 동일하게 인텔 9세대 9750H가 탑재되었습니다. 앞전에 리뷰했었던 제품이 RTX 2060 슈퍼가 탑재된 제품이었는데, 이 모델은 GTX 1660 Ti가 탑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패널은 오히려 15.6인치 FHD 240Hz의 이 패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랩탑들의 이상한 스펙은 레이저라고 해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고주사율 패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이 GPU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큰 박스에 내용물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히 이 제품은 무게가 좀 나가요. 사실 코엑스보다 신형이라고는 해도 기본적인 크기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외형상 코엑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후면을 보면 코엑스 크로마에서 추가된 부분인데 이더넷 포트와 USB 3.1 포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썬더볼트로 노트북과 연결을 하면요, 여기 이 포트들도 그대로 썬더볼트 연결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GPU를 사용하게 되면 이 대역폭 손실과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길까봐 보통 다른 걸 연결해서 사용을 잘 안 하시죠. 저도 여기까지 굳이 꽂아서 써야 하나 싶긴 합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방법은 여전히 손쉽게 원터치 방식입니다. 후면에서 손잡이를 열고 당기면 케이스와 분리가 되는데요. 또 몇 가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이 코엑스는 PCI 슬롯에 락 버튼이 있었는데 크로마 버전은 이 락 버튼이 없습니다. 사실 락 버튼이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이 구조상 락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는데 차라리 없어져서 훨씬 사용성에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또 파워가 50W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코어X에서 650W였는데 코어X 크로마는 700W입니다. 그런데 이게 파워가 늘어났다기보다는요, 뭐 별도의 이더넷과 또 4개의 USB 3.1 포트가 추가가 되면서 50W 정도 전력 공급을 위해 함께 올라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딱 거기 맞춰서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총 700W에서 썬더볼트 랩탑 연결 시 랩탑에 100W까지 또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요. 어차피 그래픽 카드는 한 장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워는 뭐 요 정도면 상당히 넉넉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착 가능한 이 그래픽 카드는 3슬롯형까지 지원을 하고요. 수치상으로 두께는 60mm, 길이는 330mm, 높이는 160mm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코어X에서 레이저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린 이 크로마 조명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레이저 시냅스를 통해서 조명 효과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뭐 그깟 RGB 조명 효과가 뭐 대수일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레이저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그 갬성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큰 편이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 레이저스러운 그 느낌에 사실 RGB 조명이 주는 이 갬성의 영향이 꽤나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당연히 이 GPU를 썼을 때 얼마나 성능이 향상되고 또 이 모델이 구형 코어X와 성능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좋아졌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TX 2080 Ti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 점수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요, 복제 모드를 사용할 경우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GPU에 장착된 그래픽카드 출력 포트로 단일 외부 출력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GPU에서 고성능 그래픽카드일수록 이 희생되는 성능폭이 더 크다는 것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실게임상에서의 성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GPU를 쓰면서 복제 모드를 쓰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게임 성능 확인은 노트북 모니터 단일 출력과 외부 모니터 단일 출력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입니다. FHD 대상도의 국민 옵션으로 훈련장 400m 사로를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 프레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노트북 모니터 단일 출력의 경우 평균 168프레임이 또 외부 모니터 단일 출력의 경우 평균 214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음과 발열은 어떨까요? 제품 자체가 가지는 소음이라기보다는 내부에 장착되는 그래픽카드의 소음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파워가 위치한 곳에 발열이 좀 있는 편이고요. 팬이 돌면서 내부 열을 외부로 빼내는 방식인데 해당 부분에 손을 대보면 꽤나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제 생각인데 겨울에 발 밑에 두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X 크로마가 이전 모델인 코어X보다 이 GPU 성능의 부분에서 더 좋아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살짝 기대를 했었지만 이 GPU라는 방식과 결국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라는 부분 때문인지 성능 자체의 차이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어X 크로마는 기존 밋밋했던 코어X에 USB 포트와 이더넷 포트 등 노트북 사용자들 특히나 이 그래픽 성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울트라북에서 이 부족할 수 있는 편의성을 함께 제공하는 부분에서의 이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이저다운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어X는 레이저스럽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레이저 감성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GPU도 레이저는 이래야 한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코어X 크로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론은 이전 코어X와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단 편의성과 겜성이 추가된 모델이다.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54만원대의 가격은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 GPU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잘 사용을 해야지 돈값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의 가격,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결국은 레이저 감성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품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이전에 리뷰했었던 코어X는 확실히 뭔가 좀 레이저라고 하기에는 심심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은 이게 레이저지 라는 걸 보여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만드는 이 GPU는 이런 거다. 뭐 딱 그런 느낌. 그런데 가격이 좀 너무 비싸요.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재미삼아서 그렇게 해서 구매해서 쓸 녀석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 GPU를 자주 보여드린 이유도 가격이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거고요. 그나저나 12월 엄청 바쁩니다. 그 와중에 몸도 안 좋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작업해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참 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나 그래도 나름 또 비주얼 유튜버 아닌가?